도민체전이 닷새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1부는 강릉시, 2부는 횡성군이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화력발전소 시운전을 위한 유연탄 육상 운송을 추진 중인 삼척 블루파워가 이동 경로 수정과 분담금 지급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달래기에 나섰지만 설득에는 역부족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도심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속초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예방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동해안 절경을 벗삼은 해안도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절 구간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3일부터 강릉에서 열린 제58회 강원도민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1부에선 강릉시가 10년 만에, 2부에선 횡성군이 2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닷새간의 열전을 이어온 제58회 강원도민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2부에선 횡성군이 2년 만에 우승한 가운데 평창군이 2위, 화천군은 3위였고 1부에선 강릉시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종합 우승, 춘천시가 준우승, 원주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58회 도민체전을 계기로 전문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선수들은 열전을 이어갔습니다. 야구 1부 고등부 결승에선 도내 최강 강릉고가 강원고를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또 농구 2부 고등부 결승에선 횡성의 민족사관고가 평창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학교 이름으로 횡성군 우승에 기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같이 연습해준 우리 크로스오버 동아리 친구들과 오늘 같이 따라오진 못했지만 함께 같이 연습해준 구한이 친구에게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검도에선 전국체전에 출전할 도내 고등부 대표 선수 선발전이 함께 열려 경기장을 찾은 많은 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대회기는 내년 도민체전 개최지인 양양군에 전달됐습니다. 제59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지입니다. 양양군에 여러분. 양양군은 지난 2020년 개최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회를 열지 못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 강원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지금까지 강원도민체전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곳은 인제군과 화천군 두 곳만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 2월 발전소 시운전을 위해 유연탄 육상 운송을 추진했던 삼척 블루파워가 지역사회의 반대와 정부의 재검토 지시에 이 같은 계획을 접는 듯 했습니다. 이후 육상 운송 경로 수정과 분담금 지급 방안 등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역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삼척 블루파워에 유연탄 육상 운송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침식 저감시설 미흡 등의 이유로 유연탄을 하역하기 위한 맹방 항만 건설 중단 명령이 내려지며 당초 계획한 해상 운송이 불가능해지자 육상 운송으로 바꾼 겁니다. 국도 7호선을 통한 운송 계획이 드러나면서 즉각 지역과 지자체,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삼척과 동해의 핵심 교통축인 국도 7호선으로 유연탄을 육상 운송할 경우 분진과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블루파워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수용 의견을 확보하라고 요구해 사실상 육상 운송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블루파워는 육상 수송 경로를 바꾸고 지역에 분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국도 7호선 이용 구간을 크게 줄이고 동해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방안을 추가해 맹방으로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또 주민 의견 수용성 확보를 위해 동해 지역의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26억 원의 분담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의 길이는 늘어났으나 인구 밀집적 통과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운송으로 인한 도로 보수를 비롯해 사회 공헌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로 변경안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운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용성이라는 게 약간 재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관련된 지자체 등하고 내용들을 좀 협의를 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을 충분히 해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과 지역 사회단체, 동해시 의회 등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민들이 반대했는데도 석탄 운송선을 지속적으로 들여왔다며 사실상 주민 의사를 무시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동해시장님께서 이거를 허용하려 한다? 이거는 주민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육상운송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는 집회 개최 등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과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망상 1지구 시행자 지정 직권 취소 추진에 대해 동해 ECT 측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동해 ECT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직권 취소 추진은 자유지만 무책임한 권한 행사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르며 현재 새로운 대표 체제에서 경매 유예와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ECT는 또 이와 관련해 7월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ECT 소유 토지 법원 경매 절차 진행, 실시계획 승인 신청 조치계획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시행자 지정 직권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와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 1968년 고성군 거진항에서 출항해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끌려가 1969년 돌아온 납북 어부 5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당시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강릉 해안의 경관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수려합니다. 하지만 바다를 보며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도로가 끊기는 곳이 등장하는데요. 강릉시가 단절된 바닷가 도로를 경관도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버스 정류장과 드라마 더 글로리 촬영장으로 유명한 강릉 주문진 소들과 향호 해변 일대. 해안 절경을 바라보며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도로가 뚝 끊깁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도로 폭이 좁아 일방 통행 도로로만 운영하다 보니 관광객이나 주민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 지역이라 해안도로가 끊긴 건데 직선으로 1km 남짓한 거리를 빙빙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쭉 해안 보고 이제 계속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은데 중간에 끊기고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강릉시가 이렇게 단절된 해안 도로를 오는 2025년까지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20억 원을 들여 1.38km에 달하는 교량과 도로를 건설하고 좁은 도로폭을 확대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2단계로는 내년 말까지 남항진에서 안인진을 잇는 해안가 경관 도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간은 공군 제18 전투비행단 정비 계획과 맞물려 추진됩니다. 기본 실시 설계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 뒤 2025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어 옥계면 금진 구간까지 연결해 2030년까지 해안도로 조성을 마치면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강릉의 바닷가 도로가 대부분 연결됩니다. 단절된 구간에 또 지역 주민에게는 교통 편익을 제공을 하고요. 또 우리 바다를 보러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드라이브 명소로서 우리가 관광 자원할 수 있는 그런 경관 도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 논리에 밀려 난개발될 경우 자칫 원래 절경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보존과 개발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장마철 집중 호우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도심지 상습 침수 피해 구간에 대해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침수 대응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 도심 상가 밀집 지역인 청악 사거리.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도로에서 한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막혀있는 빗물바지를 걷어내 물이 내려가게 하려는 겁니다. 이 일대는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가 내렸다 하면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마철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속초시는 장마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흙먼지 등이 뒤엉켜 사실상 배수가 안 되는 빗물바지 안쪽을 먼저 치우고 이후 연결된 관로 안쪽까지 고압의 물을 분사해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빗물을 받아서 하수관으로 보내는 관이에요. 네, 연결관인데 여기서 이게 막혀 있으면은 여기를 청소한다 하더라도 물이 안 나가겠죠. 예, 그걸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도심지, 저지대 등 상습 침수, 민원 발생 구간을 중심으로 하수관로와 빗물바지 5만 5천 곳을 우기 전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또 수요 조사를 통해 8개 동별로 물을 빼내는 양수기와 침수 방지 모래주머니 등 자재를 확보했습니다. 지형적인 문제나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 하수관 용량 부족 등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국비 27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은 연말까지 실시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실시해서 근본적인 관로 신설 및 개량 등을 통해 도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기상청은 오는 19일쯤 제주도부터 올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한 가운데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배수로를 막지 않도록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민 동참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4분쯤 강릉시 강동면의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석탄 이송로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0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장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신항 연결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안과 동해신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국도 38호선 등봉교차로와 국도 7호선 추암 삼거리 교차로를 연결하는 2.8km 구간의 항만 배후도로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은 기본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슬로건 마음껏 펼쳐라에 착안해 새로운 캐릭터인 홍홍이와 보보를 선보였습니다. 홍홍이는 한자 넓을 홍을 반복해 마음껏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보보는 걸음보를 써서 배움을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의미로 새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을 맞아 공감과 소통 확대를 위해 이번 캐릭터를 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무단 방치 시 대여업체에 1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4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하면 대여업체에 이동을 요청하고 90분 이내에 조치되지 않으면 15,000원을 업체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시는 200여 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에 주차구역을 표시하기로 했으며 최근 대여업체들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임원항 정비와 태풍 피해 방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내습으로 항구안 건축물과 횟집, 어선 파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임원항에 국비 390억 원을 투입해 방제 기능이 강화된 방파제 보강과 블록 보강, 상부 높이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임원항 정비와 태풍 피해 방지 보강 공사 등 2개의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고성군이 주광면 가진 일원의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합니다. 52억 원을 들여 연면적 1,4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해 목재 전시실과 목공 체험장,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바다 전망 데크 등을 조성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